와, 오, 힘이나, 힘이나. 힘이 나니까 서서 해야 돼, 서서. 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필수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몇 문제 없어요. 오늘은 할게. 이게 네 문제,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면 끝납니다, 오늘. 엄청 쉬워요. 따라라라. 자, 우리 이쁜 친구들하고 또 공부하니까 또 좋네요. 근데 껐다 키는 이유는 이 화질이 갑자기 흐려져요, 얘가. 그래서 껐다 키는 거고요. 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계라든지 아니면 좀 오래되긴 했어, 내 거 아이패드가. 이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1년 동안 안 썼어요. 1년 동안 안 쓰고 있다가 그러다가 1년 뒤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지? 3년째 쓰고 있는데, 한째 쓰고 있는데. 자, 봅시다. 자, A 3,1, B -2, 마사, C 8,6에 대하여 세 개의 정점이 있는데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선분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 할 때 다시 PQ를 구하래. 또 선분 PQ를 구하래. 자, 나처럼 하시면 돼요. 이거 문제를 풀 때 일단 선분 AB를 했잖아요. 가끔은 선분 BA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순서 정해놓고 써주시면 돼. 자, 선분 AB니까 A 좌표 딱 써주시고 이렇게 B 좌표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대3을 그 밑에다가 2대3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인데 P의 좌표는 당연히 X좌표, Y좌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의 X좌표를 세모, Y좌표를 네모라고 하고 세모는 네모는 해서 구해볼까요, 우리? 먼저 X좌표 세모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X좌표 세모는 배운 대로 말로 먼저 해볼까?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크로스! 하면 돼요. 식이 엄청 어렵지 않아요. 2 더하기 3분의 크로스! 2는 X좌표 구하는 거니까 X좌표랑 곱해주고 3은 여기 X좌표랑 곱해주면 되겠죠? 천천히 곱해볼까? 곱하면 마사 더하기 곱하면 9 아하 5분의 5가 되네. 아싸 1 하고 적으면 되겠네요. Y좌표도 구해볼까? 네모는 역시 M 더하기 N분의 5분의가 되겠죠. 크로스 이제 Y좌표 쪽으로 크로스 2 곱하기 마사 마8 3일은 3 뭐야 너도 5분의 마5가 되는구나. 그러면 -1 돼서 P의 좌표는 1, -1이 되네요. 같은 방법으로 Q의 좌표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엔 선분 BC네요. 그럼 BC 적어주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B 적고 C 적고 얘를 3대2로 내분하겠대. 그러면 3대2 딱 써주고 크로스! 할 준비만 하시면 돼요. 크로스! 이렇게 되게 X까지 취하는데 그럼 Q의 좌표를 이제 하트 콤마 별이라고 할까? 그럼 하트는 3 더하기 2분의 크로스 3, 8에 24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마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암사 5분의 20이니까 4 되겠죠. 그 다음 Y좌표는 역시 M 더하기 N 3 더하기 2분의 지운 다음에 크로스 해볼까? 지우고 크로스 3, 6에 18 더하기 2 곱하기 4 마사네요. 8 그럼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0은 2가 되겠네요. Q의 좌표는 4,2가 되겠습니다. Q의 좌표는 4,2가 돼서 끝이 아니야. 다시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이 조건으로부터 거리를 구하자. 루트 암산 X 좌표의 차의 제곱 4 빼기 1의 제곱 9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 2 빼기 1 3의 제곱은 9냐? 뭐야? 둘 다 9네.
그럼 루트 18이니까 3루트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크로스 해가지고 푼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네, 요것만 기억하고 여름 때까지 잘 활용해봐. 자, 그 다음에 8번도 볼까요? 이거는 별 하나만 칩시다. 요 문제는 별 하나 칠 건데 이유가 있어요. 왜 별 하나를 칠 거냐면 배우지 않은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배우지 않은 개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게 말이야. 얘는 별 하나만 칠게. 자, 두 정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t 대 1 빼기 t로 내분하는 점이 제 3, 4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아까 7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선분 A, B를 내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운 대로 A 좌표, B 좌표 적어볼까요? A 좌표 마사 콤마 2 적어주고 B 좌표 5 콤마 마리오 적어주고 숫자가 아니에요. t 대 1 빼기 t라는 b를 t 대 1 빼기 t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t에 관한 식으로. 그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너의 내분하는 점을 뭐 편의상 p라고 해볼까? p라고 한다면 요 p의 좌표를 뭐 세모 콤마 네모라고 하자. 그러면은 먼저 세모부터 구하자. 그럼 세모는 m 더하기 n분의 둘이 더하면 얼마? 1! 이지 1분의 크로스 t 곱하기 x좌표 5t 더하기 1 빼기 t 곱하기 x좌표 왜? 그럼 뭐야? 마사 플러스 4t 되나? 그래서 분모 1을 생략하고 분자만 정리하면 되니까 9t 빼기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네모도 구할까? y좌표 x좌표가 얘가 y좌표죠. y좌표는 똑같겠죠? m 더하기 n분의 둘이 더하면 없어져서 1만 남으니까 분모 1 생략하면 좋을 테고 1 써줄까 그냥? 그 다음에 크로스 t 곱하기 마리오 마이너스 6t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t 2 빼기 2t 그래서 마이너스 8t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근데 말이죠. 문제에서 이제 다 했어요. 이 점이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요. 3, 4분면에 있는 점이면 x좌표 양수 음수 y좌표도 음수. 너는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가 되는 t의 범위를 구하겠구나 했는데 틀렸대. 왜 틀렸냐면 여기서 이제 별표 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몇 대 몇 했잖아. 얘들아, 이 몇 대 몇 할 때 여기에 쓰이는 수는 기본적으로 양수야. 그런 거 어디 적어져 있어요? 안 적어져 있어. 나한테 배워야 돼. 나한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몇 대 몇 할 때 여기에 있는 몇 대 몇 내분할 때 몇 대 몇 내분할 때 이 점의 좌표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양수야, 양수. 그래서 t는 양수, 1 빼기 t는 양수라고 하는 조건에서 이 1번, 2번, 요 3번, 4번 이 4개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또 하나씩 해볼게요. 1번은 t는 양수다. 2번은 넘어가서 t는 1보다 작다가 되는군요. 3번은 어떻게 됩니까? 마사 넘어가면 뿔사 되고 양수로 나눠주면 t는 9분의 4보다 작다가 되고 4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t인데 2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을 음수로 나눠주면 부동의 방향은 바뀌겠죠. 음수 마파로 나눠주면 그러므로 t는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t축을 그려준 다음에 1번, 2번, 3번을 표시하면 1번 0보다 크다. 얘가 1번, 2번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얘가 2번. 3번 9분의 4보다 작다. 3번 9분의 4는 이 정도 있겠죠? 9분의 4보다
작다. 아이고 작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4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친구들아 느낌 알지? 요 4개의 공통점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t는 4분의 1보다 크고 선생님 이거 안 구해도 다 구했었겠는데요? 그러네 얘는. 아이씨 보통은 이 범위 안에서 겹쳐야지 되는 거 많거든. 얘는 답이 나오네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있다 봐봐.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지. 요거 있어. 요 때문에 별 붙여서 얘 때문에 안 가르쳐주면 되잖아. 자식들 말이야. 9번 보겠습니다. 복사. 두 정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K 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Y는 X 더하기 6 위에 있을 때 이건 어떻게 풀면 좋을 것 같아 친구들? 일단 두 정점으로부터 K 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좋겠지. 이 점을 찾아서 여기다가 위에 있어요 라는 거는 이 점의 좌표를 이 직선에다가 뭐 하세요? 대입해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A가 있어요. 2,3이에요. B좌표가 있어요. 마삼,2예요. A, B를이야. 가끔 PA라고 막 바꾸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B부터 적어야 돼 먼저. 근데 여기는 A, B니까 A 적고 B 적고 한 거야. 가끔 PA를 하면은 B 적고 A 적고 해야 돼 얘들아. 이거 순서 잘 봐야 돼. 선분 A, B를 K 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먼저 X좌표부터 구하자. 그럼 X좌표부터 구하면 아시죠? M 더하기 N분의 K 더하기 2분의 크로스 K 곱하기 마삼 K 2 곱하기 2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자, Y좌표도 구해보죠. Y좌표 역시 K 더하기 2분의 크로스 K 곱하기 5 오케이 2 곱하기 3 플러스 6 되겠네요. 이 X좌표와 Y좌표가 Y는 X 더하기 6 위에 있을 때 그랬으니까 대입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지. 됐죠? 즉 이 직선이 있어. 그러면 Y좌표는 Y에 X좌표는 X에 대입해줄까? 그럼 어떻게 되니? K 더하기 2분의 5K 더하기 6은 K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K 더하기 4 플러스 6이 됩니다. 뭐 친구들 따라서 뭐 이항시키고 계산해서 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냥 나는 양변에 K 더하기 곱할게. 양변에 K 더하기 분모를 곱해주면 약분되고 K 더하기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5K 플러스 6은 마이너스 3K 더하기 4 1, 2 분배해주면 6K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K, 6K, 3K 넘어가서 2K가 되고 4 더하기 12는 16, 6 넘어가서 10이 돼서 그러므로 양수 K는 5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니죠? 문제 읽는 순간 어떻게 처리하겠다. 내분점 구한 후에 위에 있어 대입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두 정점 A, B를 이은 선분 A, B의 연장선 위의 점의 C에 대하여 여기죠. 천천히 두 점을 이은 선분 A, B가 있는데 그 선분 A, B의 연장선 위의 점 C래. 그러니까 점 A, 점 B가 이렇게 있는데 선분 A, B가 있었어. 그럼 선분 A, B 연장선이라면 이쪽이라던가 이쪽 여기나 여기 이제 C가 있다는 소리겠지. 이해갔니? 선분 A, B의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하여 빠밤 선분 A, B는 3 곱하기 선분 BC와 같을 때
선분 AB는 읽을 줄 아셔야 돼요. 3BC라고 하지 마시고 3 곱하기 선분 BC라고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 등식을 가지고 비례식으로 바꿔볼게. 이 등식을 비례식으로 다시 써주면 선분 AB 대 선분 BC는 1대 3인가요? 3대 1인가요? 이 관계식은? 그렇지, 3대 1이 되겠죠? 내항의 곱이 너, 외항의 곱이 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대 3 아니면 대입해보면 알아요. 1대 3 하면 1은 9가 같지 않죠? 3 넣고 1 넣어야지 곱해서 같은 거니까, 아, AB 대 BC는 3대 1이다 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선분 BC의 길이가 1cm라면 선분 AB 길이가 3cm란 소리야. 3배가 되겠어 라는 소리가 되겠지. 이거 보고도 이해도 괜찮지? 그치? 아무튼 그래. 선분 BC가 1일 때 선분 AB는 3이 되겠대. 어쨌든 저쨌든 연장선 위의 점 C의 좌표를 만들어봐. 자, 그림을 그려볼게. 대충 한번 해볼게. 이런 식선이 있었어. 근데 여기 선분 AB가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 A, 여기 B 대충. A가 B가 있었는데 요 선분 AB 이 연장선이면 요 파란 선분 말고 요 선분 말고 이쪽과 이쪽 말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에 누가 있겠대? 점 C가 있겠대. 근데 AB 대 BC가 몇 대 몇? 3대 1. 즉 AB를 3등분 했을 때 B에서 C까지는 1등분 될 거야 라는 소리야. 즉 요점 C의 좌표를 구하는 말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연장선에는 단어가 없을 때도 있어. 없이 선분 AB의 위의 점 C에 대하여 C의 좌표를 구하세요. 뭐 연장선이란 말 없이 직선 AB라고 나와. 직선 AB. 직선 AB의 점 C의 좌표를 구하려면 얘도 C가 돼. 요 후보도. 3대 1 이렇게. 느끼고 3대 1이 두 개 있어. 3대 1, 3대 1 이렇게. B를 기준으로 BC가 1동글이 돼야 돼. 1동글. 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발전인 이유가 있어. 이거 발전인 이유가 필수가 발전인 이유가 이거를 생각해봐. 그렇구나. 선분 AB를 3동글로 봤을 때 BC는 너가 되는 애야. 3대 1인 애야. 너의 C를 구해.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뭐예요? 너를 우리는 내분점밖에 배우지 않았으므로 선분 AC로 볼 거야. AC가 선분 AC로 봤을 때 요 점 B가 3대 1의 내분점이 되겠다 이거지. AB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AC로 보고 3대 1의 내분점이 B가 되겠다라는 걸로 풀 거야. 이제 다시 앉아.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 배운 대로 하자. 그러면 일단 양 끝점을 먼저 적었었지? 기억나지? A의 좌표는 2,3, C의 좌표는 알 수 없어. 파란 S, 파란 Y라고 하죠. 그리고 너가 3대 1로 내분하겠대. 3대 1로 내분한 점이 B가 되는데 B의 X좌표가 -1, Y좌표가 6이래.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먼저 X좌표부터 -1은 M 더하기 N분의 X좌표부터 3 더하기 1분의 크로스 곱하면 3X 곱하면 1 곱하기 2는 2 이렇게 시간가 만들어지고 등식 하나에 문자 하나니까 먹껌이지. 양변에 4를 곱하면 마사는 3X 플러스 2 넘어가서 마육이니까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되니? -2가 되겠다. 자, 이제 Y좌표 가볼까요? 3 더하기 1분의 Y좌표 6이군요. 6은 3 더하기 1분의 크로스 3 곱하기 Y 3Y 1 곱하기 3 3이 돼서 곱해주면 4, 6, 14는 3Y 더하기 3 3Y는 21 그러므로 Y는 7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2,7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발전 문제인데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식 나오면 비례식으로 바꿔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준은 정점은 A, B 두 정점을 줬지만 C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겁먹지 말고 C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 늘 하던 대로 양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가운데의 점을 갖다가 내분점으로 하는 관계식을 만들어서 푸시면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얘도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사실 다른 과목들도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중학교와 연결이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고등학교와 연결이 되는 게 많지만 수학만큼 그렇게 연결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수학은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고 싶네요. 자, 평행사변형. 먼저 아시다시피 그림으로 이야기해보면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는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죠. 어떤 성질입니까? 너가 5cm면 너도 5cm, 너가 8cm면 너도 8cm 마주보는 변형이 같고요. 또 하나, 너가 80도면 너도 80도, 너는 100도, 너는 100도 마주보는 대각기가 서로 같고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항상 180도다. 이것도 우리 알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두 대각선이 서로를 몇 등분해? 2등분해. 너 점을 O라고 한다면 OA, OC, OB, OD가 각각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마지막 성질 좀 이용해 볼까요? 자,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대요. 오케이. A, B, C, D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A의 좌표가 0,6, B의 좌표가 6,-2, C의 좌표가 7,5일 때 D의 좌표 A, B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이 선분의 기울기 구하고 너 기울기 구해가지고 구하거나 아니면 이 거리 구해서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구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가장 쉬운 건 중점으로 푸는 겁니다. 예? 중점으로. 무슨 얘기냐?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려보면 대각선 BD와 대각선 AC가 이렇게 있는데 요 만나는 중점을 M이라고 할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점 M은 선분 AC의 중점이 되고 또는 선분 BD의 중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오늘 배운 걸로 내분점으로 의미하자면 선분 BD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M이에요. 또는 선분 A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M이에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대각선 AC에서 점 M의 좌표는 중점이니까 방금 배운 중점 우리 앞서서 배웠네. 둘이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돼. 대각선 AC에서 중점 M을 갖다가 표시하면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 라고 배웠고요. 근데 이 점 M은 대각선 AC만의 중점이 아니야. 대각선 BD의 중점도 된다 이거지. 따라서 둘이 더해서 6하고 A를 더해서 2로 나눠도 6하고 A를 더해서 1로 나눠도 중점 M의 X좌표가 되고 그 다음 Y좌표끼리 더해볼까? 마이너스 2랑 B를 더해서 1로 나눠도 중점 M의 좌표가 되겠다 이거야. 그렇다면 똑같은 점이니까 너네 둘이 서로 쌤 Y좌표끼리 서로 쌤 해서 풀면은 끝이다 이거지. 결론 결국 0 더하기 7이 6 더하기 A와 같다 이거야. 뭐라고? 결론 X좌표 대각선의 X좌표끼리 합이 또 다른 대각선 X좌표끼리 합과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알았으면 다음에는 이거 푸는데 3초 것이지. 0 더하기 7은 7, 6 더하기 A는 7이니까 A는 1, Y좌표 더했더니 11, 너도 더해서 11이면 너는 13.
아, 뒤에 좌표는 1,13 끝.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3초 안에 풀 수가 있더라. 이게 쉽죠? 그 다음 12번. 12번은 우리 친구들이 아까 정말 질문을 잘해줘서 선생님이 증명도 한번 해줬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문제죠. 이거는 아까도 증명해줬으니까 따로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정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이거 아까 했잖아. 그치? A등분선 그었어. 그러면 친구들아 뭐 배웠어 우리?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은 왼쪽 아래 대 오른쪽 아래라고 공부했잖아. 그 문제군요. 그 문제야. 정점 알려줬으니까 선분 AB 구할 줄 아니? 네. 선분 AC 구할 줄 아니? 네. 그래서 구해보래. 그래 구해보자. 선분 AB부터 구하자. 선분 AB는 뭐? 선분 AB는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25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144 루트 169는 누구의 제곱이더라? 좋았어. 그 다음 선분 AC도 해볼까? 선분 AC는 루트 AC X좌표의 차의 제곱 16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9가 돼서 루트 25는 누구의 제곱이더라? 5가 되겠죠. 아하! 그러면 알겠습니다. 선분 AB 대 선분 AC의 실제 길이가 13과 5라면 이 길이의 비도 약분 더 이상 안 되니까 너가 13 대 5래. 그러면 아시다시피 내가 원하는 거 요 밑에지. 선분 BD 대 선분 CD 또한 13 대 5가 되겠다 이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 점 뒤의 좌표는 선분 B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라고 풀면 되겠다 이거지. 아, 엄청 쉽네요. 쉽지. 해보자. 자, 순서는 아시죠? 먼저 B 좌표 적어주고 마4, 마7 그 다음 C의 좌표 적어주고 5, 2 그 다음 몇 대 몇으로 13 대 5 적어주고 D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뭐 X, Y, 뭐 P, Q, A, B라 할까? 네, 그냥 A, B라 하자. 그래서 X 좌표부터 구하자. 그렇다면 A는 M 더하기 N분의 18분의 크로스! 예, 나도 안 하고 싶어. 근데 본능적으로 나와. 그냥 이상하게 이게 나와. 이게 나와. 13 곱하기 5 하면 65 더하기 5 곱하기 마4 하면 마이너스 20. 직업병인가? 18분의 45 하면 9로 약분되네. 이렇게 되고 B의 좌표 역시 이건 안 해봐야지. 18분의 안 할 거야. 크로스 13 곱하기 26 마이너스 틀렸어? 크로스 안 하니까 틀리네. 맞아요? 맞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35 그래서 18분의 얼마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네요. 그래서 뒤에 좌표는 그러므로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뭐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금방 끝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중학교 때? 들어본 적 있죠? 삼각형의 오심.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해서 5가지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삼각형의 외심, 그 다음에 내심, 그 다음에 무게중심, 그 다음에 수심, 그 다음 방심. 이거 다 들어본 적 있어요? 오! 들어본 적 없을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안 들어봤어요? 방심 안 들어봤고 또?
수식은 안 들어봤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개는 교과서에 있어요. 이 둘은 교과서에는 문제만 있어, 문제만. 이거 수심이야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돼. 이거 방식을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되지. 문제만 있고 이거 차프심에 연필심에 이러시면 안 가르쳐줘. 뭐 외심은 간단하죠. 외심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다 똑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동의 교점을 찾는 거고. 말이 너무 빨라졌다. 천천히. 내심은 삼각형 각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각이등분선에서는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서 이렇게 원이 그려져서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할 거고,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죠. 중점 잡고 중선, 중점 잡고 중선, 중점 잡고 중선 그으면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았고, 무게중심을 G라고 한 다음 무게중심은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네요. 중학교 때는 2대1로 나누는 점이다 했는데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의 2대1의 내분점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2대1, 2대1. 수심은 뭐예요? 저 안 들어봤는데. 수심은 삼각형 ABC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수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내리면 신기하게 딱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 점을 H 보통 표시하고 얘가 수심. 이 수심은 주로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3학년 원의 성질할 때 배워요. 중3 원 성질할 때 아시다시피 원이 있으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원이 있어. 지름이죠.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가 된다고 배웁니까? 90도가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때 여기가 다 수직이기 때문에 너를 지름으로 하는 ABC라고 하면 BC를 지름으로 하는 90도 이러한 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6학년 문제에 중3 문제에 여기에 A, B, C, D, E, F, H 주고 이 7개의 점이 있는데 이 7개의 점 중에서 4점을 지나는 원은 모두 몇 개인가요? 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얘가 지름일 때 이렇게 둘, 얘가 지름일 때 이렇게 셋, 그 다음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몇 도다? 180도다. 그래서 요렇게 마주봐서 요렇게 원하나, 요렇게 원하나, 요렇게 원하나 해서 6개의 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런 문제가 있어요. 이때가 이 점이 수심이에요, 수심. 자, 방심은 중1, 중2, 중3에 다 나옵니다. 근데 왜 누군가가 한 번도 안 가르쳐줬죠? 큰 의미가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누가 방심이냐면 이게 방심이야. 원이 있대. 아시다시피 원 밖의 한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그쵸?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이 접점을 뭐라고 할까? A. 이 접점을 B라고 하면 우리는 방금 PA와 PB가 같은 걸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PA가 8cm래. 자, 그럼 문제 들어간다. 이때 또 다른 접선을 하나 쓱 그었어. 또 다른 접선을 여기서 쓱 그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그래서 요 점을 Q, 요 점을 R, 요 점을 S라고 했어. 그때 삼각형 P, Q, R의 둘레는 그쵸, 16cm죠. 얘가 8cm면 원바퀴 한 점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같다며. QA와 QS가 같아서 PQ 더하기 QA가 8이니까 PQ 더하기 QS도 8이 되고,
PB도 8이니까 PR 더하기 RB가 8이래. 그럼 PR 더하기 RS도 8 되겠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는 PA 길이의 몇 배가 되겠다? 2배가 되겠다 해서 배운 적이 있거든. 그때 이 원의 중심이 요 삼각형 PQR의 방심입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배우지는 않았어요. 얘가 방심이 돼. 신기한 거 하나 줄까요? 네,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 방심의 정확한 정의는, 자 봐봐,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 수심은 삼각형의 세 수선의 교점. 그럼 방심은 삼각형과 무슨 관련이 있냐? 방심은 한 내각의 이등분선과 다른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네? 뭐라고요? 방심은 한 내각의 요 원의 중심은 한 내각, 여기서 내각이 P가 될 텐데 P의 각의 이등분선과 P의 각이 이 정도 될까요? P의 각의 이등분선과 요 각, 삼각형 PQR에서 이 각의 외곽의 이등분선과 또 다른 외곽의 이등분선, 이 각의 외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을 방심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네. 자, 아무튼 결론. 자, 오늘의 주제는 무게중심. 이거 50만 원 시간 다 붙겠네. 큰일 났다. 말이다. 자, 안 망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알아야지. 알아야 돼. 자,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G라고 부르고요. 네, 무게중심은 별거 없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세 중선의 교점이다. 세 중선의 교점이다. 라는 게 무게중심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는 세 중선의 교점이라서 뭐 BC의 교점을 너를 D, 너를 E, 너를 F라고 한다면 점 E는 AC의 중점, 점 F는 AB의 중점이 되는 거죠.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고 이 넓이는 다 똑같다고 배웠고, 자, 그럼 새롭게 배우는 게 뭐냐? 이거야. 좌표평면상에서 어디에서? 좌표평면상에서 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 C의 좌표를 x3, y3라 할 때 무게중심 점 G의 좌표는 평균값입니다. X좌표끼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고 Y좌표 또한 똑같이 Y좌표끼리 다 더한 후에 3으로 나눠주면 그 점의 좌표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증명해보자. 증명 쉬워. 자, 봐봐. 자, 점 D의 좌표 좀 구할게. 점 D는 아시다시피 선분 BC의 무슨 점입니까? 중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점이니까 둘이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겠지. 즉 x2 더하기 x3를 1로 나누고 y좌표 또한 y2 더하기 y3를 1로 나누면 돼. 자, 그럼 배운 대로 하자. 한편 무게중심은 선분 AD를 몇 대 몇? 그렇지, 2대 1이지.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하자. 이것만 하고 집에 갈 거야. A의 좌표 적어주고, 어디 갔어? A의 좌표 x1, y1 적어주고, D의 좌표도 적어주자.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적어주고, 점 무게중심 G는 A, D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잖아. 그 점 G의 좌표를 세모, 네모라고 한다면 세모는 m 더하기 n분의 3분의 크로스! 마지막 크로스 곱해! 곱하면 어떻게 돼?
이 약분되니까 너만 남겠지. 곱해! x1 되겠지. 아, 그럼 둘이 더하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고 y좌표 또한 2 더하기 1, 3분의 크로스 해가지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겠다. 질문 끝! 질문 끝! 오케이 말리? 오케이 말리. 자, 그래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해오시면 되겠죠? 개념 원리는 16주까지 해오시고요. RPM은 어디까지 해오면 되겠어요? 이거 RPM 질문 안 받아야 되는 거는? 안 받았죠? 1월 다른 시간에 질문 받을게요. 1월 여기다 12쪽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레 만나요. 출동!